조합 측에 따르면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가 2021년 6월 일반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이라 합니다. 2006년 1월 달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와 함께 실거래량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3월까지의 서울 지역의 월별 아파트 평균 거래가액과 거래량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2006년 1월 달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56.9입니다. 2021년 3월 서울 지역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150.7입니다. 이 부분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실거래량 그래프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에 서울 지역의 가격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5월 현 정부가 출범을 할 때에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 지수는 95.4입니다. 출범 이후 한 달 후부터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 랠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2017년 파리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꾸준하게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과 8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통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8년 9.13 대책을 발표합니다. 9.13 대책을 통해서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은 동시에 약 7개월간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그 이후 다시 거래량과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12.16 대책을 통하여 가격이 약간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 다시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2020년 7.10 대책을 통하여 가격은 상승하면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거래량은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연도별 가격 변화율을 보겠습니다. 2011년 3월에 전국, 서울, 경기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똑같이 100에서 출발했다고 보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0년 동안 서울의 실거래가 평균은 100에서 200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란색 라인은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입니다. 10년 동안 전국 모든 지역의 아파트 평균 지수는 155로 상승했습니다. 짙은 노란색은 경기도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그래프입니다. 경기 지역은 10년 동안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과 비슷한 15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일인 2017년 5월 10일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 가격은 약 2년 6개월 정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현 정부 출범일 이후 경기도 지역 역시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은 현 정부 출범일 이후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9년 9.13 대책이 발표된 후 약 7개월간 서울 지역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과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도 완만하게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부분을 저점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기존보다 훨씬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경기도 지역 역시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15개월 만에 약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전국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0년 1월 1일에 비교하여 25% 상승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아파트는 2020년 1월 1일 가격에 비해서 15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40%가 상승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실거래가가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동반 상승을 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기준금리 하락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원베일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시세의 60% 선에서 일반 분양가가 결정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시세와의 차이는 이만큼입니다. 원베일리의 향후 가격 전망은 그린라이트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아파트 시장의 초양극화 추세에서 반포 원베일리의 입지는 특 A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 유동성 확장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서울의 신규 택지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실물 경기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때에는 오히려 외곽 지역보다는 도심 지역의 가격 방어력이 훨씬 크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시대인 현재까지의 장기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장기적인 기준금리 추세를 봤을 때 2023년이나 24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준금리는 최대 2%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설명드린 것은 수도권 중심의 분석입니다. 기준금리가 향후에 인상된다고 예상될 때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산업과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옥석이 가려져서 차별적으로 가격 상승과 하락의 폭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의 입지를 보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부 동의 경우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레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를 합쳐서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지하철역을 보겠습니다. 9호선 신반포역, 3호선 고속터미널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북쪽 방향으로는 올림픽대로입니다. 동쪽 방향으로는 반포대로에 접해 있습니다. 학군을 보겠습니다. 개성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남서쪽 방향으로는 반포중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의 대각선 방향으로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있고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아파트 정문은 서쪽 방향의 신반포중학교에 접해 있습니다. 인근의 아파트 단지로서는 서쪽 방향으로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가 있고 동쪽 방향으로는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종류는 민간 분양 아파트로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입니다. 시공사는 2020년 건설사 도급순위 1위의 삼성물산입니다. 총 세대수는 2990세대입니다. 단지의 규모는 지하 4층부터 지상 최고 35층 23개 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체 세대수 299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은 224세대입니다. 비율로 보면 전체 세대의 약 7.5%입니다. 예상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1년 6월 중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0월경입니다. 일반 분양 물량 224세대를 타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46타입이 2세대, 59타입이 197세대, 74타입이 25세대입니다. 46타입의 분양 예정가는 10억 2천, 59타입의 분양 예정가는 13억 6천, 74타입의 분양 예정가는 17억입니다.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로얄동, 로얄층을 선점합니다. 따라서 일반 공급되는 물량은 조합원들이 선점한 물량 이외의 나머지 물량입니다. 동 호수는 별로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용 면적이 가장 작은 46 타입부터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면 특별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재건축 단지로서 66만 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택지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들에게 100% 우선 공급을 합니다. 네 번째로 대출이 안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 9억 초과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중도금 전액을 현금 잔압해야 합니다. 준공 이후에 잔금 시 예상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잔금 대출 역시 안됩니다. 잔금도 전액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46 타입 평면도입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다용도실, 침실 2, 주방, 욕실, 욕조, 거실, 안방, 발코니, 실외기실의 위치입니다. 59 타입 평면도입니다. 현관, 공동욕실, 침실 3, 침실 2, 거실, 주방, 다용도실, 안방, 화장대, 안방 욕실, 실외기실의 위치입니다. 거실의 폭은 3.6m입니다. 안방의 폭은 3.3m입니다. 59 타입의 발코니는 건축법상 확장이 안 되는 발코니입니다. 74 타입을 보겠습니다. 74 타입 평면도입니다. 현관, 공동욕실, 침실 3, 거실, 안방, 발코니, 드레스룸, 안방 욕실, 실외기실, 주방, 다용도실의 위치입니다. 침실 3에는 확장이 안 되고 외부 창이 없는 오픈형 발코니가 있습니다. 74B 타입은 평면도는 똑같고 오픈 발코니가 침실 2 쪽에 있게 됩니다. 원베일리의 서쪽 방향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겠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건축 연도는 2016년도입니다. 전용 면적 164 타입 17층이 2021년 4월 달에 47억 원에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59 타입 15층은 26억, 59 타입 1층은 22억 9천, 84 타입 14층은 34억 원에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원베일리의 동쪽 방향에 있는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 가격을 보겠습니다. 반포 센트럴 자이 아파트는 2020년에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2021년 5월에 98.87 타입 5층이 35억 5천에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4월 달에는 98.99 타입 10층이 36억, 84 타입 15층이 31억 7,500, 3월 달에는 59.98 타입 13층이 23억 2,500에 실거래 신고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59 타입을 기준으로 인근 시세와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의 59 타입 예상 분양가는 13억 6천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시세는 약 24억에서 26억 원입니다. 센트럴 자이의 시세는 약 23억 원입니다. 동일평형 인근 지역 아파트와의 시세 차이는 약 10억 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약 60% 수준입니다. 2020년 1월에 분양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을 보겠습니다.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원베일리와 동일하게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총 3,375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분은 255세대입니다. 59 타입의 분양가는 약 12억 3천, 78 타입의 분양가는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9억 초과이기 때문에 원베일리와 동일하게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베일리와의 차이점은 2020년 1월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택지라 하더라도 준공 이후 실거주 의무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잔금 시 전세를 놓아서 중도금을 상환하고 잔금까지 치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인 전용 면적 45 타입의 경우 청약 경쟁률은 18.74대 1, 최저 가점 56, 최고 가점 74입니다. 59A 타입의 경우 경쟁률은 38.87대 1, 최저 가점 64, 최고 가점 72입니다. 59B 타입은 최저 가점 64, 최고 가점 79, 59C 타입의 최저 가점 64, 78A 타입의 최저 가점 64, 78C 타입의 최저 가점 64입니다. 분양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는 당첨 컷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을 보겠습니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조감도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고 공급세대수는 100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아파트 3개동 규모입니다. 59 타입의 분양가는 약 6억 7천, 84 타입의 분양가는 약 8억 5천이었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약 60% 수준이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 이하이므로 중도금 대출은 40%가 가능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전세를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59 A타입은 2세대가 공급되었는데 서울 지역에서 1575명이 청약 신청을 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787.5대 1, 최저 가점은 69점입니다. 59 B타입은 7세대가 공급되었는데 서울 지역에서 3,540명이 청약을 신청했고 청약 경쟁률은 505.7이었습니다. 당첨 컷은 69점입니다. 84.96 타입은 17세대가 공급되었는데 서울 지역에서 8,849명이 청약 신청을 했고 경쟁률은 520.53대 1이었습니다. 당첨 컷은 69점입니다. 참고로 69점은 4인 가족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가점입니다. 원베일리의 청약 1순위 당해 신청 자격을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일반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따라서 100%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추첨제 물량은 전혀 없습니다. 청약 통장을 보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이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예치금이 300만원 이상 들어있어야 합니다. 당해 100% 우선 공급이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사람만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 당해 마감이 예상되므로 서울 2년 미만 거주자나 인천 경기 거주자들에게는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려면 각종 청약 제한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청약 제한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 1순위 청약 제한, 특별공급 청약 제한, 1순위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청약 제한에 관한 내용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청약홈에서 자동으로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제한 사항을 확인할 때는 청약 신청자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세대원 모두가 청약 제한사항에 걸려서는 안됩니다. 청약 신청자가 속한 세대원 모두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청약 가점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가점 항목을 모두 더하면 청약 가점 총점이 나옵니다. 커트라인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예상 당첨 컷입니다. 70점 이상이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과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로얄 동호수를 조합원들이 선점하고 남은 물량을 일반 공급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청약 가점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6 타입의 경우 청약 가점이 60점 이상, 59 타입이 65점 이상, 74 타입은 68점 이상은 청약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점으로 생각됩니다. 당첨자 제한사항을 보겠습니다. 전매 제한기간은 10년이고 의무 거주기간은 3년입니다.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전매 제한기간 10년에 기산일은 당첨자 발표일부터입니다. 전매 제한기간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거주 의무기간 3년도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로 표기가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